60대 이후에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 과거에 머물지 마라. 마치 강물이 항상 흐르듯 인생도 계속해서 전진해야 한다. 변화에 저항하지 마라. 나무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잎을 바꾸듯 우리도 삶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불필요한 물질적 소유를 줄여라. 가을이 되면 나무가 불필요한 잎을 떨어뜨리듯 삶에서도 불필요한 것을 버려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피하라. 어두운 구름이 하늘을 가리지만 결국 햇빛이 그 구름을 뚫고 나오듯 긍정적인 생각이 어둠을 물리친다. 자만심을 버려라. 가장 높은 산도 하늘 아래에 있듯 모든 인간은 겸손해야 한다. 우리는 주변에서 자기 자랑만 하고 말도 통하지 않고 성질만 내는 잘못 나이 먹은 사람을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이 영상은 60대 이후로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집착을 버리고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옛날 옛적 한 사람이 산 속에 사는 현자에게 찾아가 바람을 잡으려는 비법을 물었습니다. 현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 사람을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현자는 손을 펼치고 바람을 잡으려 시도했지만 당연히 바람은 손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현자는 말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으며 우리의 의지대로 조종할 수 없는 자연의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이 우리의 얼굴을 스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 존재를 인정하며 그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그렇다면 어떻게 내 마음속의 바람, 즉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현자는 다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치 나무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잎을 피우고 떨어뜨리듯 우리도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순간순간을 즐겨야 합니다. 바람처럼 변화는 잡을 수 없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현자의 말을 깊이 생각하며 산을 내려왔고 그날 이후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람이 불 때마다 천자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강물은 항상 바다로 흐르듯 삶도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바람이 불 때 나무잎이 흔들리듯 우리도 삶의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해야 한다. 해가 뜨고 지듯 삶의 사건들도 일어났다 사라진다.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듯 어려운 시기도 지나가고 좋은 날이 온다. 두 번째로 누군가에게 기대지 말고 혼자 일어서야 합니다. 옛날 옛적 해와 달이 하늘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해는 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밤에만 나타나 내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나의 빛을 반사시키네. 그것이 너의 힘인가? 달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나는 내 빛을 빌려서 밤하늘을 밝히지만 그것은 나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것이다. 나는 스스로의 위치를 찾고 너의 빛을 나만의 방식으로 사용하여 밤의 세계를 아름답게 만든다. 이에 해는 생각에 잠겼고 다음 날 아침 더 밝고 강렬하게 떠오르며 말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빛을 내며 세상을 밝히는 힘을 가졌다. 내가 나의 빛을 빌려 쓰는 것처럼 나도 내 힘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로 해와 달은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밝히며 그들의 독립성과 자립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달은 해의 빛을 빌려 밤하늘을 아름답게 꾸미며 해는 스스로의 힘으로 낮의 세계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무는 깊은 뿌리를 내려 스스로 서 있듯 인간도 자신의 내면에서 힘을 찾아야 한다. 바다는 수많은 강물이 모여 이루어지지만 각각의 물방울은 자체로 완전하다. 산은 혼자서도 웅장함을 유지하듯 사람도 혼자서도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꽃은 비와 햇빛을 받아 자라지만
그 아름다움은 스스로 만들어낸다. 별은 밤하늘에서 혼자 빛나지만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독립적이다. 세 번째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작은 씨앗이 어둡고 축축한 흙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씨앗은 자신이 어두운 곳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며 부정적으로 느꼈습니다. 여기서 나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거야. 나는 자라나지 못하고 여기에 갇혀 있을 거야. 씨앗은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씨앗 위로 따뜻한 햇빛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은 씨앗에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넌 단지 자신을 믿고 내가 제공하는 에너지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씨앗은 처음에는 햇빛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햇빛은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점차 씨앗은 햇빛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긍정적인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나도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햇빛이 말하는 그 빛을 볼 수 있을지도. 시간이 흘러 씨앗은 점점 더 많은 긍정적인 생각을 품었고 결국 흙을 뚫고 싹을 틔웠습니다. 싹은 자라나 강한 줄기가 되었고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꽃이 된 씨앗은 이제 자신이 처음에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았습니다. 햇빛이 옳았어. 나는 잘할 수 있었고 이제 나는 빛을 내고 있어. 마음이 햇빛을 통해 꽃을 피우듯 긍정적인 생각은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 어두운 밤하늘에도 별이 빛나듯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의 빛을 찾아라. 바람이 나무의 잎을 흔들어도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서 있듯 내면의 평화는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 구름이 태양을 가려도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듯 내면의 긍정은 외부의 어둠을 이긴다. 네 번째로, 과거의 실패나 실수에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므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므로 잊어야 합니다. 산 깊은 곳에 오래되고 거대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수백 년 동안 많은 폭풍과 건조함을 견뎌냈으며 그의 가지와 줄기에는 시간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 곁에 작은 새싹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새싹은 나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여기 서 있을 수 있었나요? 저는 겨우 시작했을 뿐인데 벌써부터 걱정이 많아요. 나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겪은 모든 폭풍과 건조함, 그리고 수많은 실패들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야. 새싹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과거의 모든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나요? 나무는 가지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배우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해. 나는 매년 겨울이 오면 잎을 떨어뜨리지만 그것이 바로 봄에 다시 새로운 잎을 틔울 수 있는 힘을 줘. 새싹은 나무의 말을 깊이 생각하며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싹도 거대한 나무가 되었고 산속을 지나는 모든 이들에게 나무가 해준 조언을 전해주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실수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강물이 항상 앞으로 흐르듯 우리도 과거를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무가 매년 새로운 잎을 피우듯 우리도 과거의 실패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해가 매일 새로운 날을 시작하듯 우리에게도 매일 새로운 시작이 있다. 바람이 먼지를 날려버리듯 우리도 과거의 실수를 놓아야 새로운 공간이 열린다. 다섯 번째로, 일상에서의 작은 기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모든 것이 일상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곳에 한 작은 정원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정원사는 마을 사람들이 거의 주목하지 않는 작은 정원을 가꾸었는데 그의 정원은 사실 마법 같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원사는 꽃에 물을 주며 각 꽃과 잎사귀에 속삭이듯 말을 걸었습니다. 너희의 아름다움이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기쁨을 선물하길 바래.
정원사의 이 말은 마법처럼 작용했고 그의 정원은 평범한 듯 보이면서도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축제가 열렸고 모든 사람들이 분주히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축제 준비로 인해 모두가 바쁜 가운데 정원사의 작은 정원은 더욱 화려히 꽃을 피웠습니다. 축제의 날, 한 아이가 우연히 정원사의 정원을 발견하고는 그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는 정원에서 발견한 작은 꽃 한 송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 꽃을 가족에게 선물했습니다. 아이의 가족은 그 작은 꽃에서 오는 아름다움과 기쁨에 놀랐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정원사의 정원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원을 방문하여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습니다. 정원사의 작은 정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에서 작은 것들을 간과하지 않고 그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은 이제 작은 꽃 한 송이에서, 아침에 들리는 새소리에서, 그리고 서로의 미소에서 일상의 작은 기쁨을 찾게 되었습니다. 해가 뜨는 것과 지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각각의 순간은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진다.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작은 기쁨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꽃이 피는 것은 잠깐의 순간이지만 그 순간의 아름다움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 바람이 잎사귀를 스치는 소리는 잠시지만 그 순간의 평화로움은 긴 여운을 남긴다. 별빛이 어두운 밤을 밝히듯 일상의 작은 기쁨들이 우리의 삶을 밝게 만든다. 어느 산골짜기에 지혜로운 현자가 산장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현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생의 깊은 교훈을 전해주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현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보물 찾기를 제안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5가지 보물을 숨겨두었네. 이 보물들을 찾는 자는 진정한 행복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야. 마을 사람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보물 찾기에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는 마음이었고 이는 산속에 흐르는 강물에 비유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물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는 자립심이었고 이는 홀로 서 있는 견고한 바위를 상징했습니다. 세 번째 보물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 법이었고 이는 밝게 빛나는 별빛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네 번째 보물은 과거의 실패나 실수에서 벗어나는 용기였으며 이는 봄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5번째 보물은 일상에서의 작은 기쁨을 찾는 눈이었고 이는 아침 이슬을 맞은 거미줄의 아름다움으로 비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각 보물을 하나씩 찾아감에 따라 그들은 보물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임을 깨달았습니다. 보물 찾기의 여정은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일상 속에서 그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자는 마을 사람들이 모든 보물을 찾은 후에 말했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네. 여러분이 배운 교훈들을 삶에 적용한다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결코 두려움의 원인이 되지 않을 걸세. 여러분의 여정에 깊은 통찰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속 깊이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내어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한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의 교류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멋진 발견과 성장의 여정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60대 이후에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 과거에 머물지 마라. 마치 강물이 항상 흐르듯 인생도 계속해서 전진해야 한다. 변화에 저항하지 마라. 나무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잎을 바꾸듯 우리도 삶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불필요한 물질적 소유를 줄여라. 가을이 되면 나무가 불필요한 잎을 떨어뜨리듯 삶에서도 불필요한 것을 버려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피하라. 어두운 구름이 하늘을 가리지만 결국 햇빛이 그 구름을 뚫고 나오듯 긍정적인 생각이 어둠을 물리친다. 자만심을 버려라. 가장 높은 산도 하늘 아래에 있듯 모든 인간은 겸손해야 한다. 우리는 주변에서 자기 자랑만 하고 말도 통하지 않고 성질만 내는 잘못 나이 먹은 사람을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이 영상은 60대 이후로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집착을 버리고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옛날 옛적 한 사람이 산 속에 사는 현자에게 찾아가 바람을 잡으려는 비법을 물었습니다. 현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 사람을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현자는 손을 펼치고 바람을 잡으려 시도했지만 당연히 바람은 손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현자는 말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으며 우리의 의지대로 조종할 수 없는 자연의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이 우리의 얼굴을 스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 존재를 인정하며 그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그렇다면 어떻게 내 마음속의 바람, 즉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현자는 다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치 나무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잎을 피우고 떨어뜨리듯 우리도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순간순간을 즐겨야 합니다. 바람처럼 변화는 잡을 수 없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현자의 말을 깊이 생각하며 산을 내려왔고 그날 이후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람이 불 때마다 천자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강물은 항상 바다로 흐르듯 삶도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바람이 불 때 나무잎이 흔들리듯 우리도 삶의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해야 한다. 해가 뜨고 지듯 삶의 사건들도 일어났다 사라진다.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듯 어려운 시기도 지나가고 좋은 날이 온다. 두 번째로 누군가에게 기대지 말고 혼자 일어서야 합니다. 옛날 옛적 해와 달이 하늘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해는 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밤에만 나타나 내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나의 빛을 반사시키네. 그것이 너의 힘인가? 달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나는 내 빛을 빌려서 밤하늘을 밝히지만 그것은 나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것이다. 나는 스스로의 위치를 찾고 너의 빛을 나만의 방식으로 사용하여 밤의 세계를 아름답게 만든다. 이에 해는 생각에 잠겼고 다음 날 아침 더 밝고 강렬하게 떠오르며 말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빛을 내며 세상을 밝히는 힘을 가졌다. 내가 나의 빛을 빌려 쓰는 것처럼 나도 내 힘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로 해와 달은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밝히며 그들의 독립성과 자립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달은 해의 빛을 빌려 밤하늘을 아름답게 꾸미며 해는 스스로의 힘으로 낮의 세계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무는 깊은 뿌리를 내려 스스로 서 있듯 인간도 자신의 내면에서 힘을 찾아야 한다. 바다는 수많은 강물이 모여 이루어지지만 각각의 물방울은 자체로 완전하다. 산은 혼자서도 웅장함을 유지하듯 사람도 혼자서도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꽃은 비와 햇빛을 받아 자라지만 그 아름다움은 스스로 만들어낸다. 별은 밤하늘에서 혼자 빛나지만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독립적이다. 세 번째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작은 씨앗이 어둡고 축축한 흙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씨앗은 자신이 어두운 곳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며 부정적으로 느꼈습니다. 여기서 나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거야. 나는 자라나지 못하고 여기에 갇혀 있을 거야. 씨앗은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씨앗 위로 따뜻한 햇빛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은 씨앗에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넌 단지 자신을 믿고 내가 제공하는 에너지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씨앗은 처음에는 햇빛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햇빛은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점차 씨앗은 햇빛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긍정적인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나도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햇빛이 말하는 그 빛을 볼 수 있을지도. 시간이 흘러 씨앗은 점점 더 많은 긍정적인 생각을 품었고 결국 흙을 뚫고 싹을 틔웠습니다. 싹은 자라나 강한 줄기가 되었고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꽃이 된 씨앗은 이제 자신이 처음에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았습니다. 햇빛이 옳았어. 나는 잘할 수 있었고 이제 나는 빛을 내고 있어. 마음이 햇빛을 통해 꽃을 피우듯 긍정적인 생각은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 어두운 밤하늘에도 별이 빛나듯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의 빛을 찾아라. 바람이 나무의 잎을 흔들어도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서 있듯 내면의 평화는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 구름이 태양을 가려도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듯 내면의 긍정은 외부의 어둠을 이긴다. 네 번째로, 과거의 실패나 실수에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므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므로 잊어야 합니다. 산 깊은 곳에 오래되고 거대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수백 년 동안 많은 폭풍과 건조함을 견뎌냈으며 그의 가지와 줄기에는 시간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 곁에 작은 새싹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새싹은 나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여기 서 있을 수 있었나요? 저는 겨우 시작했을 뿐인데 벌써부터 걱정이 많아요. 나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겪은 모든 폭풍과 건조함, 그리고 수많은 실패들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야. 새싹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과거의 모든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나요? 나무는 가지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배우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해. 나는 매년 겨울이 오면 잎을 떨어뜨리지만 그것이 바로 봄에 다시 새로운 잎을 틔울 수 있는 힘을 줘. 새싹은 나무의 말을 깊이 생각하며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싹도 거대한 나무가 되었고 산속을 지나는 모든 이들에게 나무가 해준 조언을 전해주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실수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강물이 항상 앞으로 흐르듯 우리도 과거를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무가 매년 새로운 잎을 피우듯 우리도 과거의 실패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해가 매일 새로운 날을 시작하듯 우리에게도 매일 새로운 시작이 있다. 바람이 먼지를 날려버리듯 우리도 과거의 실수를 놓아야 새로운 공간이 열린다. 다섯 번째로, 일상에서의 작은 기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모든 것이 일상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곳에 한 작은 정원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정원사는 마을 사람들이 거의 주목하지 않는 작은 정원을 가꾸었는데 그의 정원은 사실 마법 같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원사는 꽃에 물을 주며 각 꽃과 잎사귀에 속삭이듯 말을 걸었습니다. 너희의 아름다움이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기쁨을 선물하길 바래. 정원사의 이 말은 마법처럼 작용했고 그의 정원은 평범한 듯 보이면서도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축제가 열렸고 모든 사람들이
분주히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축제 준비로 인해 모두가 바쁜 가운데 정원사의 작은 정원은 더욱 화려히 꽃을 피웠습니다. 축제의 날, 한 아이가 우연히 정원사의 정원을 발견하고는 그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는 정원에서 발견한 작은 꽃 한 송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 꽃을 가족에게 선물했습니다. 아이의 가족은 그 작은 꽃에서 오는 아름다움과 기쁨에 놀랐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정원사의 정원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원을 방문하여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습니다. 정원사의 작은 정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에서 작은 것들을 간과하지 않고 그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은 이제 작은 꽃 한 송이에서, 아침에 들리는 새소리에서, 그리고 서로의 미소에서 일상의 작은 기쁨을 찾게 되었습니다. 해가 뜨는 것과 지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각각의 순간은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진다.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작은 기쁨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꽃이 피는 것은 잠깐의 순간이지만 그 순간의 아름다움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 바람이 잎사귀를 스치는 소리는 잠시지만 그 순간의 평화로움은 긴 여운을 남긴다. 별빛이 어두운 밤을 밝히듯 일상의 작은 기쁨들이 우리의 삶을 밝게 만든다. 어느 산골짜기에 지혜로운 현자가 산장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현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생의 깊은 교훈을 전해주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현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보물 찾기를 제안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5가지 보물을 숨겨두었네. 이 보물들을 찾는 자는 진정한 행복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야. 마을 사람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보물 찾기에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는 마음이었고, 이는 산속에 흐르는 강물에 비유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물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는 자립심이었고, 이는 홀로 서 있는 견고한 바위를 상징했습니다. 세 번째 보물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 법이었고, 이는 밝게 빛나는 별빛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네 번째 보물은 과거의 실패나 실수에서 벗어나는 용기였으며, 이는 봄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5번째 보물은 일상에서의 작은 기쁨을 찾는 눈이었고, 이는 아침 이슬을 맞은 거미줄의 아름다움으로 비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각 보물을 하나씩 찾아감에 따라 그들은 보물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임을 깨달았습니다. 보물 찾기의 여정은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일상 속에서 그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자는 마을 사람들이 모든 보물을 찾은 후에 말했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네. 여러분이 배운 교훈들을 삶에 적용한다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결코 두려움의 원인이 되지 않을 걸세. 여러분의 여정에 깊은 통찰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속 깊이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내어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한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의 교류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멋진 발견과 성장의 여정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60대 이후에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 과거에 머물지 마라. 마치 강물이 항상 흐르듯 인생도 계속해서 전진해야 한다. 변화에 저항하지 마라. 나무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잎을 바꾸듯 우리도 삶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불필요한 물질적 소유를 줄여라. 가을이 되면 나무가 불필요한 잎을 떨어뜨리듯 삶에서도 불필요한 것을 버려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피하라. 어두운 구름이 하늘을 가리지만 결국 햇빛이
그 구름을 뚫고 나오듯 긍정적인 생각이 어둠을 물리친다. 자만심을 버려라. 가장 높은 산도 하늘 아래에 있듯 모든 인간은 겸손해야 한다. 우리는 주변에서 자기 자랑만 하고 말도 통하지 않고 성질만 내는 잘못 나이 먹은 사람을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이 영상은 60대 이후로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집착을 버리고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옛날 옛적 한 사람이 산 속에 사는 현자에게 찾아가 바람을 잡으려는 비법을 물었습니다. 현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 사람을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현자는 손을 펼치고 바람을 잡으려 시도했지만 당연히 바람은 손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현자는 말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으며 우리의 의지대로 조종할 수 없는 자연의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이 우리의 얼굴을 스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 존재를 인정하며 그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그렇다면 어떻게 내 마음속의 바람, 즉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현자는 다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치 나무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잎을 피우고 떨어뜨리듯 우리도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순간순간을 즐겨야 합니다. 바람처럼 변화는 잡을 수 없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현자의 말을 깊이 생각하며 산을 내려왔고 그날 이후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람이 불 때마다 천자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강물은 항상 바다로 흐르듯 삶도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바람이 불 때 나무잎이 흔들리듯 우리도 삶의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해야 한다. 해가 뜨고 지듯 삶의 사건들도 일어났다 사라진다.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듯 어려운 시기도 지나가고 좋은 날이 온다. 두 번째로 누군가에게 기대지 말고 혼자 일어서야 합니다. 옛날 옛적 해와 달이 하늘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해는 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밤에만 나타나 내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나의 빛을 반사시키네. 그것이 너의 힘인가? 달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나는 내 빛을 빌려서 밤하늘을 밝히지만 그것은 나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것이다. 나는 스스로의 위치를 찾고 너의 빛을 나만의 방식으로 사용하여 밤의 세계를 아름답게 만든다. 이에 해는 생각에 잠겼고 다음 날 아침 더 밝고 강렬하게 떠오르며 말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빛을 내며 세상을 밝히는 힘을 가졌다. 내가 나의 빛을 빌려 쓰는 것처럼 나도 내 힘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로 해와 달은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밝히며 그들의 독립성과 자립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달은 해의 빛을 빌려 밤하늘을 아름답게 꾸미며 해는 스스로의 힘으로 낮의 세계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무는 깊은 뿌리를 내려 스스로 서 있듯 인간도 자신의 내면에서 힘을 찾아야 한다. 바다는 수많은 강물이 모여 이루어지지만 각각의 물방울은 자체로 완전하다. 산은 혼자서도 웅장함을 유지하듯 사람도 혼자서도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꽃은 비와 햇빛을 받아 자라지만 그 아름다움은 스스로 만들어낸다. 별은 밤하늘에서 혼자 빛나지만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독립적이다. 세 번째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작은 씨앗이 어둡고 축축한 흙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씨앗은 자신이 어두운 곳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며 부정적으로 느꼈습니다. 여기서 나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거야. 나는 자라나지 못하고 여기에 갇혀 있을 거야. 씨앗은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씨앗 위로 따뜻한 햇빛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은 씨앗에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넌 단지 자신을 믿고 내가 제공하는 에너지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씨앗은 처음에는 햇빛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햇빛은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점차 씨앗은 햇빛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긍정적인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나도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햇빛이 말하는 그 빛을 볼 수 있을지도. 시간이 흘러 씨앗은 점점 더 많은 긍정적인 생각을 품었고 결국 흙을 뚫고 싹을 틔웠습니다. 싹은 자라나 강한 줄기가 되었고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꽃이 된 씨앗은 이제 자신이 처음에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았습니다. 햇빛이 옳았어. 나는 잘할 수 있었고 이제 나는 빛을 내고 있어. 마음이 햇빛을 통해 꽃을 피우듯 긍정적인 생각은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 어두운 밤하늘에도 별이 빛나듯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의 빛을 찾아라. 바람이 나무의 잎을 흔들어도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서 있듯 내면의 평화는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 구름이 태양을 가려도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듯 내면의 긍정은 외부의 어둠을 이긴다. 네 번째로, 과거의 실패나 실수에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므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므로 잊어야 합니다. 산 깊은 곳에 오래되고 거대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수백 년 동안 많은 폭풍과 건조함을 견뎌냈으며 그의 가지와 줄기에는 시간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 곁에 작은 새싹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새싹은 나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여기 서 있을 수 있었나요? 저는 겨우 시작했을 뿐인데 벌써부터 걱정이 많아요. 나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겪은 모든 폭풍과 건조함, 그리고 수많은 실패들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야. 새싹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과거의 모든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나요? 나무는 가지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배우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해. 나는 매년 겨울이 오면 잎을 떨어뜨리지만 그것이 바로 봄에 다시 새로운 잎을 틔울 수 있는 힘을 줘. 새싹은 나무의 말을 깊이 생각하며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싹도 거대한 나무가 되었고 산속을 지나는 모든 이들에게 나무가 해준 조언을 전해주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실수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강물이 항상 앞으로 흐르듯 우리도 과거를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무가 매년 새로운 잎을 피우듯 우리도 과거의 실패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해가 매일 새로운 날을 시작하듯 우리에게도 매일 새로운 시작이 있다. 바람이 먼지를 날려버리듯 우리도 과거의 실수를 놓아야 새로운 공간이 열린다. 다섯 번째로, 일상에서의 작은 기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모든 것이 일상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곳에 한 작은 정원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정원사는 마을 사람들이 거의 주목하지 않는 작은 정원을 가꾸었는데 그의 정원은 사실 마법 같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원사는 꽃에 물을 주며 각 꽃과 잎사귀에 속삭이듯 말을 걸었습니다. 너희의 아름다움이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기쁨을 선물하길 바래. 정원사의 이 말은 마법처럼 작용했고 그의 정원은 평범한 듯 보이면서도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축제가 열렸고 모든 사람들이 분주히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축제 준비로 인해 모두가 바쁜 가운데 정원사의 작은 정원은 더욱 화려히 꽃을 피웠습니다. 축제의 날, 한 아이가 우연히 정원사의 정원을 발견하고는 그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는
정원에서 발견한 작은 꽃 한 송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 꽃을 가족에게 선물했습니다. 아이의 가족은 그 작은 꽃에서 오는 아름다움과 기쁨에 놀랐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정원사의 정원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원을 방문하여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습니다. 정원사의 작은 정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에서 작은 것들을 간과하지 않고 그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은 이제 작은 꽃 한 송이에서, 아침에 들리는 새소리에서, 그리고 서로의 미소에서 일상의 작은 기쁨을 찾게 되었습니다. 해가 뜨는 것과 지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각각의 순간은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진다.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작은 기쁨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꽃이 피는 것은 잠깐의 순간이지만 그 순간의 아름다움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 바람이 잎사귀를 스치는 소리는 잠시지만 그 순간의 평화로움은 긴 여운을 남긴다. 별빛이 어두운 밤을 밝히듯 일상의 작은 기쁨들이 우리의 삶을 밝게 만든다. 어느 산골짜기에 지혜로운 현자가 산장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현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생의 깊은 교훈을 전해주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현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보물 찾기를 제안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5가지 보물을 숨겨두었네. 이 보물들을 찾는 자는 진정한 행복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야. 마을 사람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보물 찾기에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는 마음이었고, 이는 산속에 흐르는 강물에 비유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물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는 자립심이었고, 이는 홀로 서 있는 견고한 바위를 상징했습니다. 세 번째 보물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 법이었고, 이는 밝게 빛나는 별빛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네 번째 보물은 과거의 실패나 실수에서 벗어나는 용기였으며, 이는 봄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5번째 보물은 일상에서의 작은 기쁨을 찾는 눈이었고, 이는 아침 이슬을 맞은 거미줄의 아름다움으로 비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각 보물을 하나씩 찾아감에 따라 그들은 보물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임을 깨달았습니다. 보물 찾기의 여정은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일상 속에서 그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자는 마을 사람들이 모든 보물을 찾은 후에 말했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네. 여러분이 배운 교훈들을 삶에 적용한다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결코 두려움의 원인이 되지 않을 걸세. 여러분의 여정에 깊은 통찰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속 깊이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내어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한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의 교류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멋진 발견과 성장의 여정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